자, 왜 이런 일을 1년 뒤에 하게 됐을까? 고소를 하게 됐을까?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전방위적인 2차 가해. 특히 피해자는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모습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참담함을 안겨준 그 모습,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지금 섣불리 2차 가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성 인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 실드 치겠다고 무고죄 얘기합니까? 무고지? 지금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참담했고요.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높은 분들이시잖아요. 그것도 여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의원들에게 낙인을 찍힌 상태로 제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도 보여드렸고 피해자의 목소리도 지금 들려드렸는데 그동안 피해자를 향한 여권의 2차 가해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의 또 신분을 노출했고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의 신분도 노출시켰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치 배후설을 주장했고 보좌진들은 또 가짜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서영교 의원은 이틀 전에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지 않았느냐? 그 영상 못 봤냐? 무고지 않냐? 이런 목소리까지 강하게 제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법사위 자리에서 직관을 했는데 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너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어떤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기괴한 말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기괴한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민주당의 2차 가해 역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저 법사위 자리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여성의 인권, 예를 들면 여성의 참정권, 내지는 여성의 어떤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모습이 맞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저 모습을 지켜봤던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참담했다는 심정이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자리에서 저 장면을 보는 저 역시도 야,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피해자는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여성 의원님들마저도 저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의원마저도 저기에 동조를 하는 듯한 그리고 오히려 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듯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민주당의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이 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타락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반격 그리고 전방위적인 2차 가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동료들 걱정.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비서관들은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또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또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목격자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동료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에 좀 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 자리에는 여성 비서관 3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서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장경태 의원 왼쪽이 지금 피해자 여성 비서관이고요. 그 맞은편 자리에 여성 비서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목격자이자 핵심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성 선임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을
저 자리, 문제의 술자리로 부른 사람이고 피해 여성 비서관의 선임 비서관, 같은 방에서 근무했던 선임 비서관입니다. 자, 핵심 증인을 압력하는 주체, 과연 누구일까요? 여선홍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특히 이제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좀 바라봐야 되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다뤄져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전히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 본인이 혐의가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백을 뭐 입증하는 행위까지 조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 사건에서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목격자가 있고 뭐 다 공개된 장소이고 뭐 영상들 그리고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뭐 사건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뭐 피해자 또 고소인한테 가장 뭐 유리한 환경이다, 그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조금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죠. 선임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의 뜻이라며 이제 보도를 무마시키려고 하였거든요. 사건화시키지 말자고. 그 선임 비서관이 작년에 장경태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 비서관님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2명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2명의 남성,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던 장경태 의원과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죠. 모자이크 처리된 빨간색 네모로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저 오른쪽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남성, 이제 선임 비서관입니다. 그 선임 비서관 2사람 모두 다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 특히 이 남성 비서관은 또 다른 성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저 선임 비서관이 과연 여러 여성들에게 추행과 여러 어떤 중강제 추행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질렀고 그중에 일부는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여성 피해자, 여성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과 함께 이 선임 비서관도 지금 중간간 미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꽤 적지 않은 회유와 협박을 이 선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장경태 의원은 장경태 의원의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장경태 의원과 굉장히 친하다는 선임 비서관은 또 다른 성범죄로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래요.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된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도 또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치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성범죄와 이렇게 연루가 왜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선임 비서관이 계속적으로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압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고소를 한 건데, 아니 문제가 없다면 회의 압박할 필요 없는 거죠. 당당히 하면 될 걸 왜 회의 압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피해자 진술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축약적이면서도 진실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중간에 이제 선임 행정관이 개입이 돼 있는데 아마 회의 압박한 내용도 다 녹취가 돼 있고 문자 메시지 보냈다 오면 그 내용도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선임 행정관하고 난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경태 의원에게는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